오늘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쌀쌀하고요. 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현재 양평과 순창에는 가시거리가 100m 안팎으로 매우 짧게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중부 서해안과 남부 지방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날이 쌀쌀하겠고 주 중반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지난 뒤 이후로는 더욱 쌀쌀한 가을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새로운 방향이 될 그들의 움직임은 더 메인스트림 다뉴 소렌토. 올가을 당신이 가장 입고 싶은 옷은? 캐시미어. 퀴닛, 미어 터지는 요청에 답하여 캐시미어를 더 버라이어티하게. 퀴닛.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야뇨, 잔뇨, 빈뇨.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 더 큰 문제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점. 카리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카리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 당신의 키는? 175, 159, 171, 156, 172, 153. 166. 퀴닛, 천차만별인 키를 생각해서 팬츠를 더 버라이어티하게. 퀴닛.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두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잠깐! 여기에 베이컨까지 더하면 빅맥과 베이컨의 맛있는 만남. 빅맥 베이컨. 빠빠빠라빠. 빨래를 빽빽하게 널면 냄새나. 넓게 널면 자리가 없네. 다우니 실내 건조 플러스. 빽빽하게 빽빽하게 널어도 햇볕에 말린 듯 상쾌하게. 다우니 실내 건조 플러스. 요즘 단백질 수치가 많이 떨어졌더라. 당신 근육량 떨어졌을 텐데 당신이 먹. 그럼 같이 먹을까? 그래. 체크 한번 해볼까? 체성분을 분석해 매일 관리하게 만드는 다빈치. 관리 정말 잘했다. 바디프렌드. 우리도 3명 중 1명이라고. 에이, 그 1명이 나겠어? 우리 나이도 생각해야지.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코로나19까지 조심해야겠네. 맞습니다. 나도 당신도 대상포진 대상자. 의사와 상담하세요. 독감 백신 맞는다고? 그럼 잘 들어. 미국 FDA 승인, 유럽 생산, 국내 최초 4가 독감 백신 플루아리스 테트라. 알지? 가까운 병원에서 플루아리스 테트라로 독감 예방하세요. 일잘러들이 알바 천국으로 몰려든다. 아침 일찍 천국하고 집에서도 천국하고 공강마다 천국하고 방학 동안 천국하는 갓생 사는 요즘 우린 모두 천국해. 알바 천국. 사장님도 천국해. 반복되는 통증이라면, 넓은 부위 통증이라면 맨솔에담 로션. 맨손으로 정확하게, 빈틈없이 더 시원하게. 맨살에 쓱. 통증이 싹 바르는 통증 지우개 맨솔에담. S. S4 설아슬. 압력줄을 없앤 새로운 압력 제어 시스템으로 소음은 사라지고 압력은 더 강해지다. 기대 그 이상의 기술. 쿠쿠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아침엔 상쾌한 수영. 힘들어. 오늘은 갈 수 있을까? 체력에 자신 없다는 말에 Say No. 체력을 위한 3가지 영양을 한 번에. 트리플러스. 나의 체력 자신감. 알레르기. 그게 뭐가 문제야? 이 순간을 즐기는 나에게 집중해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그라.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역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사세요. 인사돌 플러스. S S for 설아지. 콜레스테롤 케어하려 고! 고등어 먹고 샐러드 먹고 운동하고 유산균도 있다 고! 슈퍼바이오틱스 콜레스테롤 장과 콜레스테롤을 이중 케어 장 건강에 콜레스테롤 케어를 더하다. 돌코락스와 함께 굿모닝.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돌코락스로 쾌변 순간을 찾아주세요. 굿모닝 돌코락스. 출근길에 승용차가 택시와 버스를 잇따라 충돌하면서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차량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교통섬이 위험 요인이 되는 이유를 빅데이터 이슈에서 짚어봤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았지만 전세 매물은 급감하고 가격은 상승하면서 전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에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탈모 판시들에게 물어보세요. 좀 빠지긴 했는데 괜찮겠죠? 아, 시작부터 드셔야죠. 여자도 괜찮나요? 남자 여자 다 괜찮아요. 효과는요? 괜히 반맥이겠어요.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엔 판시린 오늘부터 풍성. 저라고 어떻게 매일 관리받으러 가겠어요. 그래서 전 마데카 프라임. 좋다.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을 하나로 마데카 프라임. 화장이 잘 받아요. 극한까지 여유롭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일잘러들이 알바 천국으로 몰려든다. 아침 일찍 천국하고, 집에서도 천국하고, 공강마다 천국하고, 방학 동안 천국하는 갓생 사는 요즘 우린 모두 천국해. 알바 천국. 사장님도 천국해. 우리도 3명 중 1명이라고. 에이, 그 1명이 나겠어? 우리 나이도 생각해야지.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코로나19까지 조심해야겠네. 맞습니다. 나도 당신도 대상포진 대상자. 의사와 상담하세요. 돌코락스와 함께 굿모닝.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돌코락스로 쾌변 순간을 찾아주세요. 굿모닝 돌코락스. 콜레스테롤 케어하려 고! 고등어 먹고 샐러드 먹고 운동하고 유산균도 있다 고! 슈퍼바이오틱스 콜레스테롤 장과 콜레스테롤을 이중 케어 장 건강에 콜레스테롤 케어를 더하다. 빨래를 빽빽하게 널면 냄새나. 넓게 놀면 자리가 없네.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빽빽하게 빽빽하게 널어도 햇볕에 말린 듯 상쾌하게.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아이오닉이 뒤바꾼 휴식의 공간. 아이오닉이 뒤바꾼 충전 속도. 아이오닉이 뒤바꾼 취미생활. 아이오닉을 중심으로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와, 저런 세상이 있어? 아이오닉이 뒤바꾼 세상. 수원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신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물 51채를 소유한 임대인과 계약한 671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인데요. 예상 피해액만 무려 870억 원, 일명 쪼개기 대출로 피해가 더욱더 커졌습니다. 날에서 취했습니다. 임대인의 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만났습니다. 저희 빌라 같은 경우는 16세대고 피해액은 25억 정도 됩니다. 여기가 저희 안방. 해당 주택 모든 세대가 예비 피해자인 상황. 세입자는 입주 전 대출이 거절됐지만 당시 공인중개사의 설득에 결국 계약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누구를 찾아가면은 이분은 대출을 해주실 거다. 임대인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금 유동이 괜찮은 분이니까 보증금 반환은 문제가 없을 거다. 보증금은 2억 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임대인 정 씨를 믿었지만 입주 1년 반 만에 이 임대인이 잠적해버린 겁니다. 결혼을 이제 막 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전세금 대출을 받자. 앞으로가 너무 막막해가지고 이 집에 우리가 언제까지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 그러면 대출은 어떻게 상환해야 되지? 수원 일대를 중심으로 임대업을 했다는 정 씨와 그의 가족들. 지금 현재 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52채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빌라 건물에도 총 16채가 있는데요. 주인이 잠적을 하면서 현재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 결과 정 씨 일가는 수원 일대 총 51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 씨의 주택 다수를 계약했다는 중개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 이곳은 전세자기 피해를 입었던 세대를 계약했던 중개업소를 한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예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10개의 법인을 등록해서 12년가량 임대업을 했다는 정 씨 일가. 기존의 전세 사기와는 달리 수원의 경우에는 눈에 띄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수원안의 특징은 일단 법인이고요. 그 법인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실질적인 오너하고는 이제 법상으로는 다른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까지 책임을 묻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정 씨 일가의 법인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 지금 그 계약서상에 등재된 그 법인의 주소지가 여기입니다. 근데 PC방이거든요. 네, 취재 결과 정 씨를 몰랐다는 직원. 대책위는 수원 전세 사기 관련 총 601을 한 세대에 대한 예상 피해액이 870억 원이라고 추산했는데요. 심각한데요. 이 피해 규모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 씨 일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중개인 등을 포함 8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 밝힌 경찰. 그런데 정 씨는 부동산을 통해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했으며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토요일 기준 131건의 수원 전세 사기 고소장이 접수됐다라고 밝혔는데요. 경찰분들은 집주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속이는 행위, 기망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의를 가지고 내가 못 갚을 거를 알면서 보증금을 받고 나중에 안 돌려줬다. 이게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정 씨 일가의 소유인 또 다른 건물도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알고 보니 은행 채권이 최대로 잡힌 이른바 깡통 주택이었던 건데요. 각 세대별 근저당이 다르던 겁니다. 작년 22년 2월에 계약을 했고요. 근저당이 33억이었고요. 알고 보니까 총 114억이 있었던 거고요. 건물 내 일부 세대를 나눠서 공동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임대인. 계약서에는 일명 쪼개기 대출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전체 근저당은 각 세대의 등기부 등본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오피스텔 건물이 6층입니다. 2층을 비롯해서 7층, 8층까지 3층이 모두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실제 정 씨 일가의 건물 중 3채는 경매 예정, 2채는 압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게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지금 7천만 원을 6개월 안에 상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상환을 못하게 되면 뭐 신용불량자나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특약으로 명기한 세입자도 피해를 봤습니다. 임대인도 내가 보증보험 가입해줄게 이래가지고 그럼 특약에 넣어달라. 특약에 넣어준다 하는 거예요. 강제 조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한 특약이지만 피해를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정 씨 일가가 아닌 또 다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세입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중순에 연락이
카카오톡에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연락이 안 된다는 거죠. 점수를 탔다고. 이 사람은 이미 해외로 떴다는 거고. 수원 일대 세 채 건물을 갖고 있던 임대인이었기에 믿고 계약했다는 세입자. 우울증 약도 먹고 있고 병원 다니고 있고. 전문가는 전국적인 전세 사기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원리금을 상환받을 거 고민 안 하지 않고 무조건 돈을 막 빌려준 거. 상황이 안 좋아지면 누군가가 피해 볼 수밖에 없는 제도를 그냥 우리가 운영해왔다라는 점에서 갖고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 그래서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토요일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요. 서울 보신각 앞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현재 모여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국 피해자 300여 명이 참가한 집회. 피해 보증금을 구제해주는 대위 변제액이 올해 3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변제 금액에 대한 한계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 국가기관에서 보증으로 사고 처리된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해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제도적으로 3조가 아니라 더 큰 범위로 충분한 여력을 만들어 놓고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안전지대가 없어진 전세 사기로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승용차 위로 적재물이 쏟아집니다. 뒤따르던 승용차 석 대가 연이어 부딪혔는데요. 살아있다는 게 이제 기적이다라고 주위에서도 다들 말을 하시는데, 도로에 이제 큰 화물차들, 버스들 지나가는 것만 봐도 눈을 질끈 감고 길을 막고. 행락객으로 고속도로 통행량이 가장 증가하는 10월. 좀 싫으면 덮개 씌우셔야 돼요. 말이 안 되면 무릎 꿇고요. 이게 날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이씨, 세금 내는 게 아깝다니까. 끊이지 않는 적재 불량 사고로 AI 단속까지 동원된 상황. 도로 위 흉기, 고속도로 낙하물 단속 현장을 밀착 카메라 24시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연간 20만 개 정도의 낙하물이 수거되고 있는데요. 네, 노선 순찰 중에 서울 방향 314.3km고요. 1차로에 쇳조각 확인되었습니다. 도로에 떨어진 작은 쇳조각 하나도 흉기가 될 수 있죠. 지난 5일, 갑자기 날아든 낙하물이 조수석 창문을 관통했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TV 이런 거나 보던 건데 집중당해서 좀 당황스러워서 계속 신경이 쓰이죠. 보면서 이제 계속 시선도 이제 낙하물을 계속 보게 되고. 낙하물이 떨어지고 도로 위로 튀어올라서 2차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낙하물 수거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운전하는 운전자의 정면 유리창을 뚫고 사람에게 충격을 가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시야 확보가 힘든 저녁, 야간까지 순찰은 계속됐습니다. 과적 차량으로 인한 낙하물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화물차 타이어 조각이에요. 화물차들이 이제 그 위험한 중량들을 많이 싣고 다니니까 타이어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해 고속도로 위 쓰레기 발생량은 9천여 톤, 그 종류도 철제부터 고무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안전을 위해 가지고 갓길 한쪽에다 가드레일 바깥쪽으로 넘겨놓고요. 부피가 크다 그러면은 저희가 상황실을 얘기해가지고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알 수 없는 낙하물, 피해 보상조차 어려운 현실인데요. 다음 날 오전, 도로공사 이동 단속반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행락철 고속도로 통행량이 하루 평균 1,100만 대로 전월 대비 4.8% 늘어나며 단속도 강화된 상황. 네, 안녕하세요. 한국도로공사 이동 단속반이에요. 적재 불량이 좀 의심돼갖고 별도 값차라 불량이 해서. 화물 고정도구로 고정하지 않을 경우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이죠. 앞뒤로도 묶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떨어지니까. 안 떨어지면 안 떨어져봐요. 안 떨어지는데.
하지만 도로 위에 떨어진 적재물은 뒤따라오는 차량을 위협합니다. 세금 내는 게 아깝다. 20년, 30년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라 절대 안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시고 도로에 떨어질 시 이제 큰 사고가 2차 사고, 3차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지난해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단속이 2,136건인 가운데 실제로 주행 중인 25톤급 트럭에 실린 맥주병 수천 개가 도로 위로 떨어져서 5km 구간에 걸쳐 4시간이 정체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낙하물 때문에 인명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레가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이고 저걸 결속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저게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루 평균 400km를 이동해서 적재 분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차량들이 많은 가운데 결속 상태 불량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전방에 상자 박스를 좀 결속 안 된 걸로 추정돼가지고 지금 투격하고 있습니다. 결속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만 과적과 같은 경우 육안 단속이 어려운데요. 지난 5일 21톤의 과적 화물 차량이 건물을 덮쳐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배에 달하는 용량으로 인한 제동장치 이상, 2차 사고까지 이어진 거죠. 지난해 과적 적발은 4만 4천여 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과적을 적발하기 위해 도로공사는 AI 단속을 동원해 강화에 나섰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차들의 모든 차량의 적재물 중심으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한 것 중에 AI가 기존에 단속했던 정보를 참고해 교육을 받아가지고 의심되는 차량은 빨갛게 표시하고 팝을 띄우죠. 과적 차량 같은 경우 요금소 전광 표지판에 알림과 함께 경고음이 뜨는데요. 이때 도로공사 직원이 나서 차를 세우고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재검 측은 운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1회에 한해 실시할 수 있는데요. 동의서에 서명한 뒤 재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재검 결과 과적으로 적발됐죠. 축에서 걸렸어요. 아까도 축에서 걸려서 재검을 했는데 또 재검에서 걸리면 이제 한 번의 기회로 해서 걸렸으니까 이건 이제 서류 작성을 해야지. 무게에 따라서 벌금은 나뉘는데요.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차에서는 11.41, 11톤 412였고 2차에서는 똑같은 3축에 쏠렸어요. AI 시스템까지 도입돼 낙하물 발생 건수는 대폭 감소했지만 적재 분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4시 영동고속도로. 계속되는 위반으로 고속도로 순찰대에서도 단속에 나섰는데요. 뒤에 화물 위험하게 좀 싣고 다니는데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화물차 옆면에 부착된 공구. 외부 충격 때문에 도로 위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적재함 자체가 아닌데 밧줄로 임의적으로 불법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뒷차량들이 밟고 사고하는 게 딱 좋죠. 시속 100km 정도로 달리는 고속도로. 규정 속도로 운전해도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건 또 뭐야? 정확하게 씌우면 이렇게 나무 씌우는데 나무 씌울 때 목화 같은 거 이거 없으면 못 씌워가지고. 떨어진 적재물로 운전자 모두가 사고에 노출될 수 있죠. 과태료뿐만 아니라 추가 정비 명령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야 하는데요. 이거 조치 10일 이내 안 하시면 저희가 형사처벌 하게 되면은 6개월 이하 200만 원 벌금 부과돼요.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아주 치명적입니다. 금방 치셔야지. 이런 거 아예 무거운 건 선생님 생각이고 금방 치셔야죠. 알고는 계셨던 거죠? 원래 해야 되는 거. 있는 거 보니까 아셨네. 황급하게 덮개로 짐을 결박하는 운전자. 이렇게 덮개가 있는데도 씌우지 않고 운전했던 거죠. 부품이 작아서 충격이나 바람에 날아가 도로에 떨어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고정장치를 하면 피해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축이 있다며요. 가축이 없어. 있는지 알았더니 가축이 다 내려놨어요. 진짜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난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단속은 둘째치고 요거 이 상태로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도로 위 시한폭탄이 된 낙하물. 괜찮을 거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다른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가장 필요한 건 운전자의 인식 변화입니다. 전세에 대란이 오는 걸까요?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았지만 곳곳에서 전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물건 수가 올 초 대비 반토막 나는 등 매물은 급감했고 전세값도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200세대가 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최근 전세 물량이 바닥났다는데요. 문의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이제 물건이 이제 없는 편이죠. 거의 다 빠졌고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죠. 한 2억, 3억 올랐죠. 연말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서울 아파트의 경우 올해 초만 해도 5만 4천 건대까지 쌓였던 전세 매물이 최근 40% 넘게 줄어 3만 건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거래된 전세 비중도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다시 귀한 몸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중 전세 거래는 전체 비중의 62.1% 수준. 매물은 줄고 수요는 늘다 보니 서울 주요 아파트 전세값도 수억 원씩 뛰었는데요. 일부 단지에선 올 초 대비 4억 원이 오른 곳도 나오면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집값이 워낙 만만치가 않으니까 전세 물량도 부족하고 가격도 오르고 대출이자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역전세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전세 사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전세 살기 불안하다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딴판입니다. 요즘 전세 수요가 급증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을철 또 이사 시기에다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 사기 여파로 오히려 전세를 기피하다 보니까 아파트 쪽 전세로 몰리는 거죠.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올해 착공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줄어 전세난 심화가 더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은 39,868가구. 반면 내년은 28,317가구에 그칠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매물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있는 아파트 전세난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자체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는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좀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로 전세를 지금 높은 가격에 들어가야 되냐 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금리가 너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럼 대출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부터는 전세가 그렇게 마음 편한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는 거죠. 식탁 물가가 비상입니다. 인플레이션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깻잎에 삼겹살을 싸먹는 게 아니라 삼겹살에 깻잎을 싸먹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깻잎이나 상추 같은 쌈 채소와 배추와 대파 가격까지 인상되면서 이른바 그린플레이션이 본격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깻잎 100g 가격은 3,091원으로 평년보다 39.7% 비쌉니다. 그에 비해서 삼겹살의 전국 평균 가격은 100g에 2,722원. 깻잎 가격이 급등하며 가격이 역전된 겁니다. 실제로 한 대형마트의 채소 코너를 찾았는데요. 깻잎을 들었다 놨다 하는 소비자. 너무 많이 올라서 장 볼 때 가슴이 떨려요. 아무래도 가격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렇게 들었다 놓고 하는 그런 때도 있어요. 적상추와 청상추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약 60%가 올랐고 대파와 풋고추의 가격 인상도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외식 물가까지 오르며 먹거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장철을 앞두고 있어 걱정이 앞서는 상황인데요. 고랭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6,726원으로
전년 대비 3.8%가 올랐고 국산 고춧가루와 쪽파도 1년 전보다 올랐습니다. 이렇게 김장 물가 급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때 주춤했던 중국산 김치 수입량도 다시 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자영업자들의 걱정과 한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상추 야채를 서너 번 달라 그러면 정말 발걸음이 무거워요. 쌀 때 같으면 한 듯이 드리겠는데 비쌀 때는 진짜 힘들어. 안 오르는 게 없다는 요즘이지만 이젠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가는 설탕과 소금 가격까지 치솟고 있는데요. 상승폭이 1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설탕과 소금값까지 오르면서 하얀 재료가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의미의 화이트플레이션이란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빵집. 달콤한 빵과 과자들을 굽다 보면 일주일에 15kg짜리 설탕 몇 포 되는 금방. 설탕을 일주일에 한 포 반, 2포 정도 쓰는데요. 또 이제 설탕값이 더 오른다고 하니까 모든 부자재들이 다 올라서 아마 빵 가격도 5%, 10% 정도는 더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설탕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16.9%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최근 달달한 간식 탕후루의 상승적인 인기만 봐도 설탕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듯 설탕 수요는 더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설탕과 탕후루의 가격이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인 태국과 인도 등의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주요 수출국인 인도가 지난해 5월부터 설탕 수출을 제한하면서 세계 설탕 가격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소금 가격 역시 물가 상승률이 17.3%로 지난해 8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에 직격탄 그린플레이션과 화이트플레이션의 오름세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착화돼서 계속 가계의 소비 지출에 영향을 주다 보면 경제의 어떤 불황에 큰 또 어떤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갈수록 더 늘고 있답니다. 억대 퇴직금의 비밀은 뭘까요? 국민들이 고금리로 신음하는 동안 상반기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을 거둬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의 희망퇴직자와 이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과도한 돈잔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국내 14개 은행의 희망퇴직자는 총 17,402명. 희망퇴직금으로 약 10조 원의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희망퇴직자의 평균 퇴직금은 5억 5,200만 원으로 전체 퇴직자 평균 퇴직금보다 약 2억 원이 더 많은데요. 희망퇴직자, 최근에는 부쩍 더 늘어 지난해엔 4,312명으로 폭증했고 올해에도 이미 7월 말까지 1,882명이 짐을 쌌습니다. 퇴직을 좀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현금성 지원들이 이제 많은 경우에 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 금융산업은 보호산업이거든요. 많은 예대 마진을 통해서 이렇게 좀 과도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마 펼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국민들이 또 따가운 시선이 있을 수 있겠죠. 원래 은행권의 희망퇴직은 구조조정 등 경영상의 이유로 꼭 필요할 때 긴급하게 실시돼 왔지만 최근엔 매년 정례화해 직원들에게 목돈을 얹어주는 복지제도로 변질됐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횡령과 배임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거기에 과도한 복지지원금 성격의 희망퇴직금까지 남발하면서 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축하는 인력의 구멍은 점포 폐쇄와 창구 직원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고객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한 은행의 경우엔 올해 8월까지 벌써 횡령 5건, 배임 3건 등 총 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성희롱이나 횡령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5억 원 가까운 명예퇴직금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퇴직이라는 게 이해는 하지만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급여가 굉장히 약하고 고용 실태도 굉장히 안 좋은 데 비해서 명퇴금에 대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좀 부당하다.
이렇다 보니 공공재 성격을 가진 은행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희망퇴직금 지급에 대해 숙고해야 하며 운영 현안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제2금융권에서는 전국의 76곳은 자본이 부족하거나 부실 자산이 많아 경영 상황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이 중 12곳은 도산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금융권의 경영 실태 평가에서 자본 적정성이나 자산 건전성이 4등급 이하인 곳은 경영 개선 권고를 받게 되는데요. 종합 4등급의 경우 자본이 현저히 부족해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도산 가능성이 잠재해 외부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결국 심각한 은행의 수준. 부실이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융권에서 부실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것이 피해가 사실 서민들한테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방 차원에서 특히 제2금융권의 이런 관리 감독 부분들이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금융당국이 더욱더 강화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업은 또 오른 주류 가격입니다. 한 주류 업체가 국산 맥주 제품 가격을 평균 6.9% 올렸는데요. 1년 7개월 만에 국산 맥주 가격을 또 올린 겁니다. 팩맥주 가격이 이번 출고가 인상 이후 3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 도매업체들을 상대로 맥주 가격 통제와 거래처 나눠먹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다우는 40% 넘게 떨어진 킹크랩 가격입니다. 킹크랩 가격이 4년 만에 킬로그램당 7만 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요 소비국인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며 러시아가 그간 냉동창고에 킹크랩을 보관해 왔었는데요. 냉동창고의 포화를 걱정해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린플레이션으로 인해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을 찾는 가성비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마트 같은 경우 못난이 사과나 파프리카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일반 상품보다 40% 정도까지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데요. 네. 산지 폐기됐던 이 못난이 농산물 판매는 치솟는 생산비와 기상 이후로 힘든 농가의 수익 확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음과 함께 횡단보도로 질주하는 차량. 교차로가 순식간에 짙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큰 물체가 확 날라오는 것만 봐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저도 막 너무 이제 앞이 캄캄해져가지고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 운전자 3명이 부상을 입고 주변 시설물이 파손되었는데요. 1988년 교통 개선을 위해 설치돼 현재 전국에 약 920개가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우회전 차량의 평균 속도가 약 7% 증가, 보행자 약 95%가 위험성을 느낀다는 교통섬 사고입니다. 갑작스럽게 인도를 향해 달려오는 차량이 버스와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가스가 누출되며 2차 피해까지 있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인데요. 빅데이터로 알아본 교통섬 사고, 도리화 시설, 교통신호, 안전지대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난 10일 택시와 버스를 연달아 충돌한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총 6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큰 사고네요. 이어진 가스 폭발로 출동 소방대원마저 부상을 입었는데 그다음에 팍 소리를 들었어. 근데 그거 나서 이제 앰뷸런스 오더라고. 차가 버스를 대접받았다 그러는데 출퇴근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에서 발생,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3일 후 같은 교차로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질주 후 신호등을 들이받은 차량, 도로 교통량 개선을 위해 설치된 교통섬이 사고의 원인이었답니다. 사거리 쪽에서 오는데 오다가 저 세게 달린 모양이에요. 꽝 그러고 부닥치더라고. 소리가 너무 크게 났어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설치된 교통섬은 최근 사고가 급증, 안전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고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 한 4년 동안 사건이 한 8건 터졌어요. 이건 도로가 잘못됐다는 거죠. 해당 교차로의 경우 운전자가 주행 시 교통섬을 피해 회전하며 본선이 빚어진 겁니다.
회전 반경을 좀 크게 만들어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행자들이 보도에서 이제 그 교통섬까지 건너갈 때 굉장히 위협감도 많이 느끼고 우회전 교통량이 많은데 보행량도 많다. 그러면은 오히려 교통섬이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구의 한 교차로. 교통섬 위에 보행자를 추돌한 차량. 사고 났다. 뭐야, 뭔 소리야? 차가 그냥 담을 타고 올라갔어요. 사고 당시 충격으로 60대 여성이 15m 넘게 날아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교통섬에도 설치가 돼 있었다면은 그런 사고도 그렇게 크게까지도 안 났을 거고, 한 3일 전인가 다시 이제 갔을 때 그냥 달라진 게 없어서 그냥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전문가는 교통섬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설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보행자 입장에서는 이 교통섬이 위험한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담보할 수 있도록 안전펜스 철저히 설치할 필요가 있고,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신호등, 안전판, 안전표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교통섬 사고, 교차로, 일시정지 의무, 우회전 사고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난 5일 퇴근 시간, 우회전하는 버스가 교통섬 위 보행자들을 향해 돌진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해당 교차로를 찾아가 봤는데 저 빨간 신호등 있잖아. 그게 넘어져 버렸다니까. 큰일 날 뻔했던 거야. 그 차도 아니고 막 그 큰 버스가 광역버스 그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인근 상인들은 교통섬으로 인해 보행 신호가 짧아지면서 사고 위험이 빈번했다고 말합니다. 약간 좀 문제는 있어. 차 같은 거 완전 끼워놓는다고 환승하려고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졌어. 부천에서는 교통섬 통과 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전복까지 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일반 도로에 비해서 교통섬을 통과하는 우회전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약 32km로 7.3% 높습니다. 이렇듯 우회전하는 차량의 속도가 증가하며 사고 위험 역시 높아지는 것인데요. 교통섬이 있는 곳에서 우회전 차량들이 속도가 한 7%가량 높게 나타나는데, 교통섬 자체가 차량 우선적으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차들의 속도가 좀 빨라짐으로 인해서 보행자가 위협받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지금 교통섬을 전반적으로 설치하지 않거나 제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포구에서도 사고 예방을 위해 철거 민원이 들어왔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교통 사고 방지 위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좁은 데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차들이 저기에 추돌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눈에 확 띄지를 않으니까 차라리 그냥 없애버리고. 전문가는 신호시설만으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지적합니다. 대도시에서 특히 사람들이 많은데 교통섬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좀 부정적일 수 있거든요. 보행자의 안전 측면에서는. 광진구 자양 사거리 교통섬도 마포구와 같이 사고가 빈발하는 곳이었는데요. 이후 사고 방지를 위해 3개의 교통섬 중 1개가 철거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차량들이 교통섬으로 돌진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곳에서는 교통섬을 없애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교통섬 사고, 철거 논란, 서행 표지판, 보호장치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전북 군산, 교통섬 인근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10대 학생들을 향해 돌진한 차량. 이 사고로 인해서 학생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도 신호를 대기하며 서 있던 2명의 여학생이 질주하는 차량에 충돌한 뒤 사망했습니다. 일로 건너고 있던 애 하나랑 여기서 일로 가고 있던 애 둘 다 부딪혔는데 한 명이 좀 저기까지 날아가서 부딪힌 거 보니까 좀 많이 다친 것 같아요. 교통섬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 순간 돌진한 차량은 피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봐서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한 설문조사에서는 보행자 90% 이상이 교통섬에서 위험을 느낀다고 답했는데요. 일본의 경우 교통섬의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안전펜스, 서행신호 등이 설치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내 교통섬의 경우 설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할 때 기본적으로 서행 표시를 설치하고 서행하는 그런 자세가 확립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그런 자세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교통섬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그런 추가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되었지만 위험지대로 돌변한 교통섬. 오늘도 불안 속에서 이곳을 지나가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멕시코에서 지내고 있는 부부 서혜림, 배인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입니다. 오늘의 한 달 살기 여행지는 멕시코 시티입니다. 낯선 도시에서의 색다른 즐거움, 그리고 포근한 감성으로 여행자들의 취향을 저격할 다양한 매력을 뿜어내는 도시 멕시코 시티로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멕시코 시티에 갈 곳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멕시코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장소가 도서관이라니 좀 의외죠. 그런데 멋있어.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 높은 층고의 앞과 뒤, 위아래를 구분할 수 없는 입체감으로 시선을 압도하는 도서관. 영화 인터스텔라의 5차원 공간이 떠오르시나요? 그 이유가 영화 인터스텔라 감독이 이 도서관에서 영감을 받아서 명장면을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혜림 씨가 추천하는 도서관 인생 사진 스팟들. 정말 멋있죠? 여기가 요즘 MZ들 사이에서도 핫하대요. 뒤이어 도착한 곳은 루프탑 카페. 이 카페를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하는 이유, 그건 바로 이 뷰 때문입니다. 멕시코를 대표하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 멕시코 예술궁전. 그리고 이곳에 꼭 남겨야 하는 필수 인증샷이 있다는데요. 이 커피를 그냥 마셔도 물론 맛있지만 저희는 그냥 먹지 않습니다. 우선 이렇게 라떼를 손에 쥐고요. 그리고 앞으로 쭉 뻗어서 저 예쁜 궁전을 이 라떼 위에 씌우면 이게 바로 달콤한 예술 궁전을 올린 궁전 라떼입니다. 황금빛 돔을 올린 궁전 라떼. MZ들 사이에서 핫한 이유가 있었네요. 멕시코시티 도로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 바로 자전거인데요. 멕시코는 대중교통만큼 공공공유 자전거로 잘 돼 있는데요. 1일권은 8,000원, 일주일권은 3만 원으로 어플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혜림 씨와 인철 씨도 오늘은 버스 대신 자전거로 이동해 보기로 했습니다. 멕시코를 또 다른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좋은 선택이에요. 목적지는 멕시코시티 도심 속 공원 차풀테펙. 여러분 혹시 멕시코에 오셔가지고 공원을 방문하실 일이 있다면 가슴속에 땅콩 한 봉지쯤은 꼭 품고 다니시길 추천드려요. 왜요? 자, 이유는 바로 이 귀여운 청설모 때문입니다. 혜림 씨가 주는 땅콩을 받아 나무 위로 주랭랑 치는 녀석. 아이들과 가도 너무 좋겠죠. 깜찍하네요. 네. 그리고 공원 나들이에서 빠질 수 없는 솜사탕. 소망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 추억의 기념사진도 이곳에는 아직 남아있네요. 열쇠고리 하나를 만들어줄 때 20페소래요. 한 1,5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초점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사진 자체가 흐린 거예요. 추억을 샀다, 추억을 샀어. 캐리커처도 오랜만에 보죠? 이게 1인당 5,000원만 내면은 예쁘게 그려주신대요. 5,000원이요? 네? 과연 비슷해요. 아저씨 금손이셨네요. 자, 나들이 후 출출해질 시간, 코요아칸 시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캠파스칠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금전한데 멕시코 사람들은 죽은 자의 날에 바닥에 이 꽃을 뿌려놓습니다. 이 꽃길을 따라서 자신의 조상들이 온다고 믿어요. 혜림 씨의 최애 맛집이라는 이곳.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은 바로 토스타다입니다.
토스타다는 각종 토핑과 소스를 또르띠아에 올려 먹는 멕시코의 전통 음식인데요. 오늘 선택한 메인 토핑은 우족과 새우입니다. 이게 우족인데 도가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우가 진짜 커요. 완전 실하죠?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선인장 토스타다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선인장 이파리를 가시를 제거한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가지고 물이랑 소금을 넣고 볶은 거예요. 선인장 토스타다. 어떤 맛인지 좀처럼 상상이 안 되는데요.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쫀득쫀득하면서 이 바삭바삭한 피랑 가장 잘 어울리고요. 이거는 진짜 멕시코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이거 한번 꼭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토스타다. 오늘도 맛있고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자, 다음 날. 와, 도착했습니다. 먼저 여기 뒤에 보이죠? 현지인들의 핫플레이스라는 이곳, 과연 어딜까요? 기미만 없어도 정말 달라 보이죠? 기미, 그냥 두지 말고 지금 바로 치료하세요. 없어지면 정말 달라 보일 거예요. 기미 치료엔 도미나 크림. 아름다움을 시작해요. 언제나 기본으로부터. 아름다움의 기초 체력을 만드는 뷰티 밸런스, 뷰티바이스 비비랩. 당신에겐 더 콜라겐이 있나요? 여행할 땐 하루 평균 2만 보 이상은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발걸음이 가볍고 편해야 더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잖아요. 함께하는 여행. 그래서 전 르무통을 신어요. 커피, 얼음, 아이스 커피. 커피, 얼음, 아이스 커피. 참 편리하죠? 커피와 얼음이 다 되니까. 커피 머신과 얼음 정수기의 절묘한 만남. 청운 아이스 에스프레 카페. 이곳은 멕시코의 한 노천 온천입니다. 아구아 칼리엔테가 뜨거운 물이라는 뜻이고 95도. 거의 뭐 끓는 물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유황 증기를 즐기는 온천이라는 건데요. 먼저 저기 가가지고 증기를 좀 쐬도록 하겠습니다. 온다. 오, 완전 뜨겁다. 오! 완전 따뜻해. 야외에서 즐기는 증기 온천의 뜨끈함. 습식 사우나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나가고 싶잖아, 막. 나가고 싶은데 여기는 알아서 바람이 싹 비켜주면 뜨거움이 끝나요. 살짝 더 추워지면 뜨거운 바람이 확 날아가가지고 다시 뜨끈뜨끈해지고 너무 좋습니다. 괜찮네요, 그거. 24시간 즐길 수 있는 온천 수영장. 그 탕이야. 야, 근데 너무 좋다. 멕시코에서 온천이라고 하니까 정말 색다르죠. 자, 노곤노곤해지는 몸의 개운함까지 오늘의 피로를 씻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시티에서의 한 달 살기 비용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멕시코 시티였습니다. 즐겁게 떠나보자. 발걸음 오늘 맘도 가벼운 여행.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보석 같은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길.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여행길. 자, 함께 걸어볼까요? 걸어서 대한민국 한 바퀴. 오늘은 서해랑길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곽을 하나의 코스로 연결한 코리아 둘레길. 약 4,500km의 여행길인데요. 해남에서 강화까지 이어진 서해랑길. 109개의 코스 중 오늘은 충남 태안의 69코스를 찾았습니다. 서해랑길 태안 69코스 방문 인증 QR. 초행길을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여행하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두루누비 앱으로 현재 위치와 코스의 난이도는 물론 구간마다 미션이 있어 걷는 길이 지루하지 않죠. 바다를 따라 걷는 서해랑길은 자연의 절경뿐 아니라 다양한 즐길거리가 곳곳에 있는데요. 낮은 산길을 걷다 만나게 된 보물 같은 쉼터. 바로 태안반도 천리포에 위치한 수목원입니다. 천리포 해안가가 한눈에 들어오고
15,000여 종의 다양하고 희귀한 식물들을 만날 수 있어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둘, 셋. 서해안길을 걷다 보니까 바닷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꽃길도 있고 이쁜 나무도 있고 향기로운 꽃도 볼 수가 있고 너무 행복해요. 서해랑 길 하트.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서해안 길이 정확히 맞는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구세주. 초행길이어도 헤매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곳곳에 설치된 이정표가 보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제가 가는 길을 확실하게 표시해주고 표지판과 띠가 안전하게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둘레길 여행자를 위한 길 위의 든든한 이끈이가 되어주는데요. 2022년 6월 개통한 서해안길은 총 길이 1,800km로 코리아 둘레길 중 가장 긴 코스입니다. 서해안길 중 많은 이들이 찾는다는 60코스로 향하는데요. 서해안길 쭉 가다 보면 드넓은 바다도 있지만 이렇게 바닷물이 쑥 빠지고 나면 갯벌이 형성되니까 이게 장관이에요. 진짜. 우리나라 갯벌 면적 약 80%를 차지한 서해안. 그중 보령은 머드 축제로 유명하죠.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은 서해안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진풍경인데요.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완만한 지형으로 갯벌 체험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갯벌에서 보물찾기 같이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재밌고 약간 큰 거 더 찾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서둘기해보는 바지락. 길 곳곳에 숨겨진 보물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서해안길의 매력 아닐까요? 그때 호미질 몇 번에 숨어있던 바지락이 보입니다. 걷고 쉬고 체험하며 서해의 자연을 그대로 느껴봅니다. 와, 조금의 노동이 있어야 이런 값진 보물도 찾을 수 있다는 걸 또 알게 됩니다. 즐길 거리가 넘치니 지루할 틈이 없는데요. 백사장 길이만 3.5km에 달하는 서해안의 대표 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푸른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반겨주는데요. 볼거리도 많고 그리고 확실히 파도 소리가 더 우렁차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탁 트인 바다가 가슴이 뻥 뚫려요. 긴 여정 끝에 해변을 걸으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길을 걸으며 얻을 수 있는 힐링이네요. 60코스에서 일몰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요? 오늘 여기 바다도 너무 예쁘고 석양도 있다 보니까 지금 막 기대돼요. 바로 집트랙입니다. 오, 떨리는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떨고 있지? 약 19층 높이에서 즐기는 오령의 하늘과 바다입니다. 약 2분 남짓 610m의 거리를 가로지르며 내려오는데요. 땅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풍경을 가슴에 담아봅니다. 이렇게 서해안길을 걷다 보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아늑해지면서 진짜 볼거리, 즐길거리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거야말로 힐링. 하늘에서만 보기엔 짧은 시간, 해변에서 아쉬운 마음을 채워봅니다. 올가을 서해안길로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한반도 가장자리를 따라 걷는 코리아 둘레길은 DMZ 평화의 길로 이어집니다. 기운데 승진 못할 수도 있지. 웬 고기? 등심? 진심. 남편 힘내라는 와이프 진심. 진심을 담다. 한우. 잘 먹고 잘 자고 메이킨으로 잘 비우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오늘도 모레도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우리는 기대합니다. 더 건강한 지구를, 더 맛있는 식탁을, 더 힘나는 대한민국을. 모두가 기대하는 일, 한돈이 하는 일. 대한민국 기대잡, 오직 한돈에서. 지금은 하이뮨 시대. 산양류 단백질의 정상적인 면역 기능, 소화를 고려한 설계까지 좋으니까 하이뮨이죠.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숙면이 좋다는 거 다 해봐도 깊은 잠이 어렵다면 숙면 기술을 써. 0.5도 제어 기술로 깊이가 다른 숙면 온도를. 나비엔 숙면 매트 온수와 카본.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상담은 언제? 지금 24시간 가입 상담. 유플닷컴입니다. 통신이 쉽다. Why not? 유플닷컴. 아름다움을 시작해요. 언제나 기본으로부터. 아름다움의 기초 체력을 만드는 뷰티 밸런스. 뷰티 바이스 비비랩. 당신에겐 더 콜라겐이 있나요? 할인이 안 됩니다.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적립은 어렵습니다. 그게 정석입니까? 우리는 정석대로 하겠습니다. 카드의 정석, 우리 카드. 압력줄을 없앤 새로운 압력 제어 시스템으로 소음은 사라지고 압력은 더 강해지다. 기대 그 이상의 기술. 쿠쿠 마스터 셰프 사일런스. 비렉스 안마의자 페블. 처음이죠? 이런 안마의자. 코에이 비렉스.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데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동풍이 불어서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최고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through the night. It's gonna